안녕하세요. 창업정보 채널 리드멘토입니다. 법인은 법인결산 신고를 3월 말까지 해야 하고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를 5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비용 등을 계산해서 이익이 발생했는지 또 손실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이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항목을 통해서 그 세금을 절감한 한 회사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세금이 산출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례로 볼 회사가 제조업이니까 평균적인 제조업의 세전 순이익, 즉 과세 표준액이 매출액에 비해서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자료는 2019년도에 한국은행에서 2018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략 80% 정도가 원가로 차감이 되고 이익률은 나머지 20% 정도가 됩니다. 매출액이 100억이면 제품 원가는 80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 제품 원가에는 한 개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과 관리에 관련된 비용이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으로 계상되는데 이 비율이 약 10% 정도가 됩니다. 즉 매출에서 원가와 판관비를 제외하면 약 10% 정도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판매와 관련 없이 생긴 수익을 영업외 수익, 비용을 영업외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계산을 해주면 세전 순이익이 됩니다. 세전 순이익이 없이 손실이 났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것이고 이익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기업의 세전 순이익이 판매액에서 약 6에서 8% 정도 됩니다. 매출 100억이 발생했다면 6에서 8억 정도가 세전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사례업체의 세무조정계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는 전기제품 제조회사로 2010년에 성남에서 법인 설립한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90억이 나왔어요. 매출 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를 제외하고 계산된 영업이익에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을 계산하여 세전 순이익이 16억 2,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의 기준인 과세 표준액이 16억 2,8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위에 예로 들었던 업종 평균에 비해서는 비율이 좀 높죠. 대략 한 18.7% 정도가 됩니다. 법인 세율에 따라 과세 표준 10억 이상이면 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2천만 원을 하면 약 3억 500만 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법인세 7,800만 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게 된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 기업의 세무조정계산서를 보면 조세특례 제한법을 근거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항목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 감면 항목에서 감면이 발생했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이 연구인력 개발비를 사용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내용입니다. 연구인력 개발비의 25%를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위 기업은 3,50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세액이 무려 3억 200만 원입니다. 세금이 거의 10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 항목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정해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의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해서 5년간 100%, 또 2년간 50% 세액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례 기업은 성남에서 창업해서 현재는 용인 모연으로 주 사업장을 이전한 업체입니다. 성남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되고 용인 모연은 그 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법인세가 3억 500만 원이 발생했는데 감면 대상 세액이 3억 200만 원이면 300만 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 법령 중에 최저한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 중소기업은 최저한세를 적용해서 7%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 계산된 과세표준액의 7%를 곱한 1억 1,300만 원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최초 법인세 산출세액인 3억 500에서 1억 1,300만 원을 제외한 1억 9,100만 원까지만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무조정 계산서를 보시면 감면 대상 세액이 3억 200만 원에서 1억 9,100만 원을 감면 세액으로 계산된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7,800만 원입니다. 최저한세보다 더 낮은 금액이죠. 바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덕분인데 이 항목은 최저한세 제외 항목입니다. 최저한세마저도 무시하고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기업이 1년간 연구개발비로 더 많은 비용을 사용했다면 법인세를 제로까지 만들 수도 있었겠죠. 이 기업은 세전 순이익이 매출액의 18%가량이었으니까 3억 500의 세전 순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으로 17억가량의 매출액을 더 올려야 합니다. 매출 증진이 19% 정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인데 달성하기 쉽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절세 항목들을 잘 활용하면 매출 증진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이 이런 절세 항목들을 모두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항목들에 대해서는 직접 챙겨서 결산 시에 꼭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례 기업의 경우에도 회계사 사무실에 세무에 관한 모든 일을 위임한 상태였지만 저희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위 항목을 통한 세금 공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정을 진행해 주게 된 경우였습니다. 세무사 회계사분들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연구소 인정을 받았는지 혹은 이사를 했는지 체크를 일일이 다 해드리지는 못할 수도 있겠죠.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없는 비용을 만들어서 신고했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와 같은 정상적인 절세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높은 수익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창업의 성공을 함께하는 리드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